안녕하세요. 제5강 조사 설계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제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본강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는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 설계의 유형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형태, 그래서 탐색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탐색적 연구에 해당이 되죠. 탐색적 연구의 개념을 살펴보면 탐색적 연구라는 것은 예비적 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 문제의 발견이나 변수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다. 그러니까 알려진 자료가 없거나 또는 기존의 자료가 부족할 때 이 탐색적인 연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인 형태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자가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경우에 연구 주제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사용할 연구 방법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 연구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러한 연구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연구 방법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할 때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연구하는 형태, 이것을 탐색적 연구라고 했어요. 자, 탐색적 연구의 사례로는 문헌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조사나 소수의 사례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탐색적 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죠?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탐색적 연구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탐색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정교한 문제와 기회의 포착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문제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탐색적으로 사용하는 예비적 조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죠?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기 위한 그런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여러 가지 문제와 기회들 사이에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연구 의뢰자와 조사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자, 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나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라는 이 6가지 탐색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적 연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앞에서 봤죠?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의 기법, 사례조사 등이 있다. 이 4가지 유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헌연구예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 2차 자료는 뭐예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형태에 따라 구분에 따라서 뒤에서 다시 학습을 하겠지만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자료, 2차 자료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그죠? 자,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데 문헌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종 학술 연구지나 상업 잡지, 통계 자료집 등과 같이 이러한 통계 자료집 등과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이다. 문헌이니까 말 그대로 출판물이죠. 출판물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 연구 문제 및 가설의 구체화가 수월하다라고 했어요. 연구 문제 및 가설의 구체화가 수월하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자료원의 접근이 또한 수월하다라는 문헌 연구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적 의견조사입니다. 전문가적 의견조사. 자, 전문가적 의견조사는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조사죠. 자, 기존에 없었던 신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면 기존의 문헌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제품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게 시장에 나오면 어떨 거예요? 라고 전문가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문헌 조사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 자, 델파이 기법은 해당 분야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계화된 자료가 많지 않고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서 분석이 어려울 때 전문가들에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죠? 그거 가지고 방향을 전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전문가들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어떠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죠. 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고자 할 때 이러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써요. 개방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술해줘라 하면 어떤 의견을 써서 피력을 하는 거고요. 폐쇄형 질문은 2차 조사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기 위해서 이제는 개방 형태로 쓰고 싶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1차 조사에서 의견을 내온 것을 종합해가지고 2차 조사로 폐쇄형, 이 중에 하나 골라줘라 라는 형태로 폐쇄형 질문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과로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2차 조사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사례조사입니다. 사례조사죠. 자, 사례조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프로그램, 의사결정, 조직, 사건 등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례 연구에서는 기존 문서의 분석이나 관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과 탐구를 주요 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연구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탐구하는 거. 그래서 사례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그 사례를 어떻게 탐구할 거냐, 이게 주요 목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가 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입지전적으로 기업을 성공시킨 한 기업가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사례조사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연구죠. 기술적 연구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료화가 주 목적이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의 환경이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기 위한 연구조사라고 했어요. 묘사하고 기술한다라고 했죠. 기술적 연구라고, 기술이라는 것은 스케치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스케치하는 거다. 어떤 사물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물의 형태를 스케치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상황 변수에 대한 각 변수 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물가조사나 국세조사 등에서, 그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 도구로 이제 기술적 연구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술적 연구에는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시계열 조사, 패널 조사, 서베이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기술적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5가지 유형이 아닌 다른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설명적 또는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탐색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기술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각 연구의 유형을 묻는 질문들이 잘 나오니까 그 부분 잘 인지하도록 하시고요. 자, 자세한 설명은 시점에 따라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적 연구죠.
설명적 연구는 인과관계 연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설명적 연구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적에서 설명은 바로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자, 인과관계의 개념을 보면요, 원인과 결과예요.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관계,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설명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 인과관계 추론의 설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째는 시간적 선행성입니다. 자,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변인의 공변관계예요. 자, 독립변인이 변하게 되면 종속변인도 함께 변해야 된다. 독립변수는 변하는데 종속변수는 안 변한다? 이건 안 된 말이에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알면,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항상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동차의 매출이 늘더라.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내려가니까 자동차의 매출이 줄더라. 그죠? 이런 것을 바로 같이 플러스 또는 같이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 주고받는 관계에 의해서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을 공변관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비허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비허위적인 관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수 간의 관계가 제3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변수, 그죠? 독립 변수,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의해서,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에 의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려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내용이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제3의 변수의 영향력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허위적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허위적 관계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인과 개념이에요. 허위적 관계죠. 첫째, 일치성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 현상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현상들의 원인은 바로 이 공통적인 특징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치성의 원칙이고요. 차이성의 원칙은 한 가지의 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인들이 모두 같은 현상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공통되지 않은 하나가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치성의 원칙과 차이성의 원칙, 이게 이제 허위 관계에서 세 가지 인과 개념 중에 두 가지. 그다음에 동시 변화의 원칙이죠. 자, 현상들에서 두 가지 관계가 관찰이 된다면, 일치성의 원칙과 차이성의 원칙이 발견이 된다면, 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주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 그죠? 이로써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과 차이성의 원칙, 동시 변화의 원칙에 의해서 허위 관계에서 인과 개념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보죠. 자, 5강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탐색적 연구에서 탐색적 연구의 개념과 특징, 유형을 살펴봤는데, 탐색적 연구에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의견 조사, 델파이 기법, 사례 조사 등이 있다라고 했고요. 기술적 연구에서는 기술적 연구의 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유형에는 횡단 조사, 시계열 조사, 패널 조사, 서베이 조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설명적 연구에는 설명적 연구의 의의와 인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인과 개념에서 인과관계의 개념, 인과관계 추론의 설정 기준, 시간의 선행성,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인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허위적 관계의 세 가지 인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일치성의 원칙과 차이성의 원칙, 동시 변화의 원칙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